예비고1 공통수학 1. 오늘은 두 번째 파트인 나머지 정리와 인수 분해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항식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 분해 파트까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항식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서 배우고, 그리고 인수 분해까지 배워요. 크게 나눠지면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맞죠? 여기서 얘들 3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다항식은 결국에 항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는 식인데, 이 항이라는 거는 개수와 차수에 따라서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질들의 덧셈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식을 완성하는 걸 보고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다항식이라는 건 그래서 등호가 있었다 없었다, 등호가 있지 않았다는 거였죠. 맞죠? 항들마다 개수와 차수들의 성질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다항식이라는 거를 이번에 얘를 식을 식 변환을 이용해서 다른 과정의 식에 대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는 거는 식변환이니까 여기서의 결과값이 아닌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라는 식이고, 그 과정에 대한 식 중에서 또 다르게 다항식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요렇게 성질들의 곱셈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인수 분해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통틀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좌변식 자체가 우변식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형태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였을 때 면을 넣게 되면 삶게 되잖아, 맞지? 그럼 면이 딱딱했다가 말랑해지지. 근데 그런 과정들은 성질에 대한 변환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 재료들을 나열해서 따로 재료들을 포장을 하기 위해 스프랑 그리고 분말가루랑 이제 그 안에 있는 건더기 스프 있지, 그지? 그리고 면을 따로 포장하잖아. 그 포장하는데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포장지가 다르다고 해서 면에 대한 성질이 다른 게 돼야 안 돼요? 아니겠죠. 그리고 걔들을 실제로 따로 낱개로 펼쳐 놓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포장된 거를 뜯었을 때랑 하고 성질 변화가 있진 않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얘들은 이 3가지는 그런 거야. 성질에 대한 변환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야. 따라서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완전 동등한 식이다. 그러니까 얘들 식을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라고 표현하게 됐던 거겠죠. 그죠? 항등식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 분해에 대해서 시작했을 때 저는 중요도로 따지자면 나머지 정리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실제로 어떠한 fx식이 있었을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gx라는 걸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qx라는 얘들의 몫이 생기고, 2개를 곱해서 내려와서 gx 곱하기 qx가 있을 것이며, 위에서 아래 걸 빼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gx 곱하기 q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었죠. 맞죠? 해서 이러한 식을 나머지 정리식인 rx라고 표현하게 되면서 얘들을 보고 나머지 정리의 정의였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리에 의해서 요 식을 정리하게 되는데 fx식이라는 것 자체가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고 이런 식을 보고 나머지 정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 얘들의 gx가 있었던 차수보다 나머지 차수가 몇 차 이상? 한 차수 이상 작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뻗어나갔을 때 x 3승에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들을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한다면 나머지가 지금 현재 봐봐요. 제곱이 있는 건 일단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 쭉 나눴던 몫이 생성될 거고 나머지가 생성됐던 rx라는 것 자체는 몇 차 또는 몇 차가 돼요? 1차 혹은 상수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죠. 맞죠? 그러면 얘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야. 첫 번째, g의 차수에서 차수가 뭐보다 커요? r의 차수보다 한 차수 이상 크게 되고요. 맞죠? 얘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에 대한 정리가 되는데 두 번째에 대한 식은 fx라는 식이 있었어요. 맞죠? 그럼 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얘들은 항등식이라는 기준을 잡고 가야 돼요.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완전 동일한 식이 되겠죠. 그럼 차수도 동일하고 개수도 동일한 식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좌측 차수와 우측 차수가 어떻게 동등해져야 되는데 나머지 차수는 이미 gx의 차수보다도 작기 때문에 맞죠? qx의 차수를 덧셈한 거는 애초에 r의 차수보다는 크다는 게 보장된다는 거 알겠어요? 차수로만 생각해봐. 알겠어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f의 차수가 g의 차수 더하기 q의 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몫이라는 녀석은 rx와의 관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경우겠죠? 왜냐면 g의 차수로 나눴기 때문에 r의 차수가 결정난 거지 q의 차수에 따라서 r의 차수가 결정나요? 안 나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세 번째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거에서 q의 차수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누구랑 관련이 없다? r의 차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실제 그래서 문제에서 q의 차수를 묻고 r의 차수를 묻는 비교 문항들이 생겼어. 그러면 그 친구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맞을 가능성이 더 없게 되겠지. 그래서 기니디에서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은 이런 이제 나눴을 때 원리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정답률이 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나누어지는 정의 과정 자체에서는 몫에 대한 차수와 r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차수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연관을 지어서 기니디에서 나오게 되면 그 친구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맞죠? 왜냐면 관련성이 없으니까 정말 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가지수의 중에서 모두 다를 만족하게끔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불가능하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둘이의 연관을 시키고 싶다면 뭐겠어요? 굳이 연관을 시키고 싶겠다면 전체 차수를 비교하려나? 차수가 크거나 작다를 비교하려나?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보고 우리는 나머지 정리식이라고 불렸고요. 이때 첫 번째 식인 g의 차수와 r의 차수의 관계식에 대해서 꺼내와 보자는 얘기야.
이걸 꺼내와 보게 되면 일단 G의 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R의 차수보다 크기 때문에 GX가 3차이면 R은 몇 차예요? 물으면 3차보다 한 차수 이상 작으니까 2차 혹은 1차 혹은 뭐가 되겠어요? 상수항이 되겠죠. 되겠어요? 또 얘가 GX가 2차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RX가 1차 또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죠? 케이스가 너무 많아. 케이스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을 일반화시키기가 너무 빡세. 그래서 어떤 선택? 일 차 케이스를 보면 100% 나머지 차수가 뭐야? 상수항인 걸 알게 돼서 하나당 하나가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되고, 이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했더니, 맞죠? 이 친구를 보고 나머지 정리에 정의라고 부르자가 됐던 거 아닐까? 되겠어요? 해서 그 1차 식이라는 거니까 1차는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1차 방정식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너희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중등 과정이야?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고 1차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얘들이 특별한 성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해봤을 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나요? 민지 씨? 근이 하나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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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요? 네, 맞아요. 무조건 근이 한 개만 갖는다 라는 거예요. 진짜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근을 한 개를 갖는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미지수가 하나다? 아니, 근을 한 개 갖는다. 미지수가 하나다? 그러면 2차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가? 맞죠? 자, 근을 한 개 갖는다는 어떤 표현으로 가졌을 것 같아요? 도현 씨? 근을 한 개다. 근이 하나야. 어떤 의미로 가져서 근이 하나를 갖는다고 표현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 근을 하나 간다. 이게 내가 얘기하면 맞네? 그거지가 돼요.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 분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을 한 개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개 갖는다? 근이 1이다. x가 1에서 근을 가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들? x-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인수 분해라고 배우게 되고, 는 0을 하게 된다면 인수분해에서 여기서 는 0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내용 정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되는 같은 과정에서 쌍방광행의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용어를 붙이자가 되고, 그 붙이자 했던 게
실제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쌤 근데 근이라는 거는 결국에 0이 되는 건데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제가 선행을 나가봤었는데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항상 0이 아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나머지 정리라는 식은요, 얘들이 실제 1차와 상수항을 갖는다 해서 이렇게 내가 그냥 넘어가도 돼. 이렇게 해서 fx에 대해서 x-a를 갖고 몫이 생기면 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겠어요? 라고 해서 상수항이요 라고 나오겠지? 그지? 해서 플러스 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들 보고 나머지 정리에 정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얘들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눈과 같은 말이 그 전에 어떤 얘기였다? 묶인이었고 맞죠? 그리고 뭐다? 같은 말이 는 0이었어요. 그럼 는 0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얘가 앞에 있는 게 0이 되기 위해 x값에 몇을 넣나요? a를 넣게 되겠죠. 맞죠? a를 넣게 돼서 fa는 r이 돼요. 얘를 보고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얘는 나머지 정리의 정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의 정의와 그냥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맞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게 얘들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자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는 0을 붙이기 전의 상황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교육과정은 결국에 너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들이냐면 공통수학 1에서 인수분해 전까지 있지? 인수분해까지는 너희들한테 이 과정에 대한 용어에서 얘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나열하고 직접적으로 방정식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얘들이 제로가 붙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가져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다 나열을 하게 되면서 다 과정에 관한 얘기에서 용어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도대체 우리가 배웠던 과정에서 방정식의 과정에서 함수의 과정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거야.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 자, 이거를 너희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봤어요? 함수 배울 때? 어떤 부분에서? 식 나올 때 y는 ax 플러스 b까지가 똑같고 상수항이 r이다. 이 말이죠. 네, 아주 잘했어요. 이게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함수라는 식 자체가 여기서 이제 대응됐던 게 뭐냐면 실제 방금 얘기했던 그 포인트에서 예시를 들면 fx라는 식이 2차 식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5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함수를 그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중학교 때는 얘들을 여기 있던 속의 걸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y절편과 그런 x절편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경우를 따져간다고. 근데 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워지면은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야. Y축이라고 한다면은 얘들이 어떤 게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이 점 모두가. X가 0으로서 일정하게 유지가 다 돼 있지. 그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을 X는 0이라고 하는 기준축이 될 뿐이고 실제 Y라는 축 같, X, 큰일 났다. 미안해요. X랑 Y를 반대로 적었다. 그럼 얘가 Y는 제로가 고정이 됐다는 축이 되고, 맞죠? 또 Y축은 어떻게 돼? X는 제로가 고정이 된 축이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거기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식이나 함수식은요, 보통 X축과 Y축을 그려서 거기에 따른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란 얘기가 돼요. 그게 왜 기준이니? 라고 한다면 보통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 부분에서 오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실제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X축과 Y축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배웠던 교육과정 내에서는 중학교 때 교육과정 내에서는 항상 처음에 좌표 평면을 X축과 Y축을 그려서 좌표 평면에서 점을 찍는 것부터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좌표 평면 X축과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점을 이어가면서 얘가 함수가 되어가는 거나 함수에 대한 점들을 이어가게끔 연습을 먼저 시킨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X축과 Y축은 그래프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너희의 생각일 뿐이잖아. 교육과정에서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그리라고 써져 있는 적 봤어요? 교과서에 안 적혀 있어요, 그거. 그러면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단순히 상수축과, 맞지? 기준축이 되는 경계선에 대한 얘기고,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수학, 수능수학, 입시수학이라고 하죠. 그 입시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게 1순위야.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필요 없다고 이거. 단순한 뭐다 기준축일 뿐이야. 가면 갈수록 X축, Y축 쓰는 확률보다 Y는 제로와 X는 제로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거 봐. 이런 경우 봤지? 이 그래프 그려서 막 0 잡고 2 잡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축이 뭐겠어? 자, 부등호는 등식을 부정한 거거든? 기준이 뭐야? X는 0. X는 2잖아. 그럼 X는 0과 X는 2 기준에서 여기 사이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잖아. 기준축만 그리면 돼. 실제 원리는 기준축을 쭉쭉 이어서 얘들의 기준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쪽에서는 어떻게를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얘가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냅두고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걔가 0이 어디 있지? 2가 어디 있지?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지? 다 중구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고 킬러 문항 갔을 때 제대로 접근이라도 하겠습니까? 안 돼요. 킬러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기준이 확실하고요. 문제가 나타내는 의도가 확실하게끔 가야 된다고. 그런 걸 연습하는 게 고등수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었으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y는 5라는 게 가지고 있는 축이 아니야? 그걸 의미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얘들에서는 5라는 상수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서 얘들은 x에서 x 플러스 3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질문해도 안 되면 질문해도. 알겠죠? 편하게 얘기해야 돼. 자, 그걸 봐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 식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가 나타내고 싶었던 건 상수축을 의미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맞죠? 거기에 따른 오축에서 자, 오축 잡았어.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잡았죠? 나타냈죠? 어렵나요? 그래프 제가 틀렸나요? 어디가 틀렸죠? 틀렸으면? 그럼 뭐 추가적으로 얘들 성질이나 이런 게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겠지. 지금 함수를 배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갈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머지 정리로 표현한 거 아니냐고. 그럼 그러기 위해 상수축에 대한 인수들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거에서 뭐다 1차의 식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요. 이걸 나머지 정리라고 불리게 되고, 이 나머지 정리에서 그럼 결국에 또 알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 잘 봐. 결국 1차가 나오는 거는 나머지 정리식에서 나머지 정리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어느 타이밍에 쓰고 요거는 어느 타이밍에 쓰는지 그거에 대한 구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눈 게 gx가 2차였을 때, 2차 이상이었을 때와 1차였을 때로 나누는 거야. 자, 2차 이상이야. 2차 이상이면 얘들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나머지가 1차 또는 상수항이 되겠지. 2차 또는 1차 또는 상수항이 되겠지. 그럼 차수를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뭐다? 얘들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일치한 식이란 거 확인해야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나머지 정리에 정의식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식에서 같은 말이니까 얘가 1차니까 이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맞죠? 그리고 1차인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누어져요. 자, 1차를 언급하고 나서 너희한테 이 식이랑 이 식에서 밑의 식과 위의 식은 고려가 되는 녀석과 고려가 되지 않는 녀석이 있어요. 누가 고려되고 누가 고려 안 돼요? 누가 고려되고 누가 고려가 안 될까? 어떤 부분이 이 식 두 개를 포함했을 때 고려가 됐고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뭘까요? 이 두 개의 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쪽은 뭔가 있는데 한쪽은 뭔가 없단 말이야. X가 있고 없고 얘는 대입을 쓴 거잖아. 맞죠? 얘도 대입을 쓸 거잖아.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쉽게, 더 간단하게. 도현아, 뭐가 있고 뭐가 없어?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뭘까? 위에 식은 뭔가 있는데 밑에 식은 뭔가 없어. 더 라이트하게 생각해 봐봐. 뭘까요? 다항식? 얘도 그러면 얘도 이제 상수항인데 다항식 아니에요? 얘는 봐, 더 쉽게 생각해 봐. 더 쉽게. 뭐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지. 이거라고 이거. 얘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 맞지?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서 몫의 언급이 필요할 때는 나머지 정리에 정의를 쓰는 거고 필요할 때는 몫에 대한 언급이 없고 바로 나머지를 간다고 한다면 어떤 거였어? 나머지 정리식을 쓰겠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문제 속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 나머지 정리의 정의식을 써달라는 얘기가 되고 왜냐면 얘가 몫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문제에서 몫에 관한 문제들을 펼쳐서 가겠다는 의미잖아. 그지? 근데 문제 속에 몫에 대한 의미가 없이 나머지만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뭔 얘기야? 나머지만 묻겠다는 얘기잖아. 몫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뭐가 관련 없이 성립한다고. 그럼 항등식 아니야?
QX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0이다.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우리는 이때부터 요때까지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싹 다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얘가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등한 상태에서 맞죠? 이 표현을 난 여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야 라는 걸 배운다고. 그게 다잖아. 그 중에서 뭐겠어? 나머지가 0이면 뭐겠어? 상수축 아까지 잡았지. R축이 무슨 축이 된 거야? Y는 제로축이 된다고. Y는 제로축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근, 인수라고 하겠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다? 인수 정리라고 부르겠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고리를 잡는 게 일단 나머지 정리라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정리를 충분히 배우고 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뿐은 봤잖아. 우리는 어쨌든 목적이 뭐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방정식이니까 근이 필요한 거고 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되고 그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겠어? 는 제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배우고 어떤 방정식을 이제 인수 정리를 토대로 할 수 있게끔 배우게 하게 되지. 맞지? 그럼 2차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겠고 3차 이상이야. 그럼 뭐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게끔 만들겠지.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게 얘들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면은 2교시 문제로 갈게요. 14페이지로 가면 돼요. 앞부분은 당연히 뭐겠어요?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들을 바라보는 거,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그래요. 되게 선행을 나갔다고 한다면 뭐 고쟁이나 이런 급 이상을 푸는 친구들 꽤나 많거든요. 근데 고쟁이 제대로 풀었을 때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학교는 없어요. 미안한데 없어요. 근데 왜 100점을 못 맞냐 이거야. 그렇게까지 선행을 그렇게까지 잘 땡겼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공수업만 한 4-5번 했는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험치로는 승부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기억의 휘발성이 엄청 강하게 공부하는 거냐? 아니면 한 번을 보더라도 문제 난이도는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일관되게 풀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이 방향성은 모의고사 킬러 문항까지 방향성이 똑같아요. 일관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유일하게 수업 방향을 다르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수업 방향이 전혀 다른 데가 있어. 딱 한 군데. 너희들도 알고 있어. 어디일 것 같아요? 예상이 어디야? 진짜 완전 나는 이런 수업 방식을 고수하지만 유일하게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수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과학고나 영재고입니다. 과학고나 영재고 애들은 저는 식을 안 씁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로 표현하고 식을 그려서 너희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니 없니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런 식의 수업을 해줘야지 걔네들이 원하는 수업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고 그리고 뭐 이제 특목자사고 여기 인천에서 특목자사고라면 포고 전국형 자사고 뭐 하늘고 외고는 뭐 사실 뭐 일반고 취급을 해야죠.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뭐 어려운 뭐 숭더 여기서는 또 뭐 저기서 어려워하는 뭐 인천여고 모든 학교에선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정말 똑같이 수업을 해주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학교의 공통점은 뭐냐? 입시 수학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과학고는 입시 수학 안 해도 되죠. 영재고도 입시 수학 안 해도 되잖아. 수능 칠 필요가 없는데 왜 수능을 쳐?
그런 애들한테 수능을 칠 필요 없는 수학을 가르쳐줘요.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걔네들한테는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문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 것 같은 게 어느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저는 일반고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난이도를 풀어요. 상대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지. 뭔가 하늘고 포고 수업에 어려운 걸 풀 것 같지? 아니에요. 일반고에서 어려운 걸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전국형 자사고는 오히려 학습 활동이 엄청 많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학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자면 일반고가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소화하고 그러면 수능에서 누가 잘 볼 수 있냐? 일반고요. 수능까지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는 특목자사는 다 제껴줘요. 일반고를 가야지. 일반고에서 내신을 준비하면서 정상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준비한다면은 이제 수능까지도 잘 볼 수 있게 만들지. 그게 아니면 힘들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봐왔을 때 문제를 보면서 쭉 풀 거 아니야. 풀어갈 때 얘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지? 얘가 도대체 어떤 걸 나타내고 싶지? 이 부분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 다고요. 저는 만약에 봐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건데 문제를 풀어갔을 때 좀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넘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서 1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9번 문제라고 했어요. (119번) 문제. 등식 ax 마이너스 kx야. 플러스 a에 플러스 k고요.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a도 있고요, k도 있고요, x도 있지. 어떤 게 미지수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자, 이 첫 줄 읽고 나서 어떤 게 미지수 역할인지 알아요? 보통 문제들은요, 미지수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요. 맞지? 근데 얘는 단순히 등식으로만 표현했잖아요. 같은 식. 맞지? 좌변식과 우변식이 똑같대요. 그럼 다 0이야? 그럼 어떤 게 0인데? 어떤 기준으로 0인데? 이거잖아. 미지수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다항식을 배웠을 때 내림차순이라는 걸 배워요. 오름차순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미지수를 정하는 게 누가 미지수인지 누가 미지수가 아닌지를 결정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문제 당연히 뭐겠어? 미지수를 결정해줘야겠지. 그러니까 1번 문제 뭐겠어? 주어진 등식에서 임의의 x로 성립한대. 미지수가 뭐래요? x래요. 그럼 x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개수로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당연하게 이때 얘들을 묶어내달라는 의미가 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배웠을 때 그래서 얘들아 임의의 x가 되면은 x가 미지수니까 x로 묶어내야 돼. 알겠지? 이렇게 배운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게 묶어내고 그 다음에 뭐야? 예를 들어서 ak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들의 개수니까 x에 대해서 표현했던 개수가 되고 그 개수에서 이제 뭐다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등한 식이 되는 등식이라며. 그럼 무슨 식이겠어? 항등식이겠지. 항등식이 되면서 얘들이 0이고 뭐다? 얘들이 뭐야? 플러스 어디 갔어? 얘들이 0이 되는 이 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a도 1이고 k가 1이다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자 쉬운 문제부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쉬운 문제를 토대로 얘들에서 그냥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를 나누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난 그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면 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푸는 놈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저는 고등학교 내내 센 수학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근데 내가 다 맞았는데 어떡해. 왜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제가 천재라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수학을 잘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는
거기에서 문제들의 구조나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찝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사일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나열했고, 그 부분에서는 뭐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지. 문제는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영어 단어 암기 합니까? 너희 단어 암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영어 단어 암기할 때 누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외워요. 그렇게 외우는 건 잘못된 방법이잖아. 빡지 쓰는 거 잘못된 방법이잖아. 물론 빡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걔가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게 독해력을 늘리는 거잖아.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 아니야? 시를 잘 읽고 한국말인데 왜 못 맞춰요? 근데 왜 못 맞춰? 우리는 그때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들을 자체를 분석을 해야지 얘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너희들은 문학을 배우고 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고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인지를 잘하라고. 니들은 입시 수학, 입시 국어, 입시 영어를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그럼 모든 과목들이 똑같겠지? 우리는 문제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죠? 특히나 요즘에 정말 수능 시장에서도 각광받는 게 이런 식의 수업이 각광받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수업은요, 문제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는 강사들이 분석하지 않은 이상은 잘 몰라요, 강사들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살아남는 강사들은 전부 다 이런 구조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강사들이 살아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구조인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이걸 하나 A에서부터 E까지, 뭐 Z까지, 이걸 다 생각을 해주고 구조를 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죠? 자, 2번 문제 봐요. 주어진 등식에서 K 값에 관계없대요. 그럼 뭐겠어요? 미지수를 K라고 찍은 거지. 나머지 게 뭐야? 상수 취급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K 값에 관계없다고 K에 대한 개수를 꾸미라는 얘기네. K라고 꾸미게 되고 1-x라는 상수가 나오고 플러스 AX에다가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 아니야? 맞죠? 얘가 0이래. 그 다음에 어떤 거야?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등한 식이겠지. 당연히 개수가 0 돼야 되고 뒤에 있는 게 0 돼야겠지. 맞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2번으로 갈 겁니다. 자, 122번 가면은 자, 맨 처음에 뭐를 언급했죠? 다항식이에요. 자, 제가 얘기했죠. 다항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항식이라는 거는 다항식 fx는 등호가 있는 식이다, 없는 식이다? 없는 식이다. 그럼 얘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묻겠다? 얘들이 항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관한 문제로 펼쳐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겠지. 그지? 그러면 얘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등식이라고 나왔고요. 그 등식에 대해서 x 플러스 1에 대해서 x 마이너스 3의 fx에 얘들이 x 3승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b가 나왔어요. 얘들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래요?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가겠지, 당연히.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들의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이 성립할 거니까 얘들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x에다가 3을 넣어서 얘들은 0이 되니까 두 개에 대한 a, b에 대한 식을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라고 유형별로 배웠다면 배운 적이 있게 된다고. 근데 고작 그 유형 한 개 풀겠다고 그 기억을 꺼낸다?
그 기억을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선행의 의미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얘들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란 얘기는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어떤 식이다? 동등한 식이다. 그러면 최고차, 얘 봐. 개수를 봐야 되고요. 성질이니까. 개수가 1과 3으로 고정이니 이 친구가 x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는 거 됨? 안 됨? 됨. 되겠죠? 그때 x 개수가 3으로 고정된 거 됨? 안 됨? 됨. 그러면 t 값 나옴 안 나옴? 나옴. 해서 곱하기에 돼서 계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개라는 걸 배웠잖아. 그 전에. 이 t에다가 마이너스 3을 했는데 얘들이 몇이다? 3이 나왔네요. 그 얘기 아님? 얘들 두 개 선택하고 x 선택하고 두 개 선택하고 x 선택하고 두 개 선택하고 x 선택한 거잖아. 맞죠? 이거 되는 거 아님? t가 몇임? 마이너스 3임. 돼요? 나머지 못 구해요? 끝났잖아요. 대입해서 연립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잖아. 우리는 지금부터 이게 보통 극상위권의 풀이인 n차풀이라고 얘기를 하지. 한 개의 측면에서 풀어보고 다른 측면에서 풀어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풀어본다. 근데 그거 알지? 그게 어쨌든 돼야지 해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다른 풀이를 생각해? 생각하는 애들 있겠지. 그러니까 극상위권이겠지.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풀이를 생각하게끔 만들면 어떻게 돼? 극상위권이 될 수 있는 학생이 되지. 그럼 누구나 극상위권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지금까지는 잘하는 친구들로 극상위권을 만든 적이 없어요. 물론 있겠지. 제가 예전에 최상위권만 받았으니까. 애초에 전교 1, 2, 3등 한 애들 받아서 전교 1, 2, 3등 만들었어요. 특별합니까? 내가 아니라도 될걸?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위권을 전교 1등 만들어 본 적 많아요. 특별하죠? 그 특별함이 근데 별거 없다고요. 문제를 푸는 자세에 따라 다르다고. 여기서 보면 이 문제들도요. 결국에 얘가 분류하고자 했던 그 자세 하나하나만 잘 봐도 이렇게 달라진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요거를 봐.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걸 했으면은 자, 이게 항등식은 좌변식과 우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항식은 성질에 관한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했잖아. 지금 현재 미정계수법 나오고 다항식 나눗셈과 항등식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표현에서 다 달랐는지 같았는지 한번 볼게요. 124번 봐봐. 저는 일단은 얘가 다른 유형이라는 거에서 유형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공감이 안 돼요, 사실. 유형이면은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다른 거 아니야? 딱 그 정도잖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유형이 왜 여러 개야? 그러니까 문제 구조를 하면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걸 통일할 수 있어요. 그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던 거를 예로 표현할지, B로 표현할지, C로 표현할지 이거에 대한 표현법이 다라고요. 124번 또 다른 유형이라고 나오잖아. 잘 봐. 다항식 나왔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게 뭐예요? 얘들의 개수가 3차와 상수항이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뭘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대? x 플러스 1과 나누어 떨어졌다 했으니까 2차니까 나머지 정리에 정의 쓰겠지? 그래서 x-2 쓰고 보통 친구들은 qx를 써가지고 대입해서 끝내잖아. 앞선 방법이랑 뭐가 다른데 그게? 근데 얘들에서 뭐야? 6이라고 고정되어 있잖아. 1이라고 고정되어 있잖아. x-3 아니? 돼요?
좌변식 자체와 우변식 자체가 동일한 것만 이용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네요. 자, 우리는 그래서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전까지 나누어 떨어지니 인수니 나머지가 뭐니 뭐 얘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없니 싹 다 뭐라고 일단 항등식이라고. 항등식이면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방법론적인 것뿐이야. 어디부터 파생됐냐고.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떤 식이다. 같아지는 식이라는 거에서 파생됐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궁금하겠지. 선생님, 123번에 2번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고정된 식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나눈대요. 누구로요? x-1과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가 2차로 나왔으니까 ax 플러스 b다. 1차 이하니까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얘들은 qx 값에 관계없어야 되니까 x에 1을 넣고 3을 넣어서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이게 정석 방법이잖아. 이해되겠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일단 우선적으로 좌변차수와 우변차수가 동일한 걸 이용한다. 고정됐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뒤에 나머지 차수가 몇 차야? 몇 차야? 1차 이하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게 요 부분 아니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앞에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니? 이 부분 아니야? 이해돼요? 내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너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들 자체에 대한 얘기와 얘들 차수에 관한 얘기를 각각 분류를 한다라고 먼저 얘기했고 나머지는 얘들 차수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관련이 없는 식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QX라는 이 친구는 나는 QX라고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 정리나 뭐든지 쓰는 거는 제일 기본이 뭔데요?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좌변차수와 우변차수 똑같을 거고 개수까지 싹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걸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건데? 어떻게 국어랑 영어도 외워가면서 어떻게 수학까지 다 외울 거냐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상 시험 기간 한 달 정도 전부터 문제 유형 하나씩 외워가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해서 1등은 맞아봤자 수능에서 점수는 준대요? 좋은 대학 보내준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재수학원 가는 거잖아. 최저 못 맞춰서. 그게 엔딩이 똑같은 거야. 얘 봐봐. 가장 기본적인 형식에서는 상등식이지. 좌변차수, 우변차수 똑같은데 얘가 전혀 상관없는 게 여기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 x겠네. 그리고 x 제곱계수가 마이너스 1로 동등하지. 그럼 뭐다? xx 상수, xx 상수, xx 상수일 거 아니야. 상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2란 얘기 아님? 플러스 2란 얘기네. 얘 전개해서 빼주면 그냥 나머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자, 빠른 방법이 있으면 빠른 방법을 선택하는 건 시험 기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빠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빠르지 않는 방법도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많은 방법 중에서 꺼내서 쓰는 건데 왜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만 알고 있냐고.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그러면? 맞죠? 그럴 이유도 없는 문제고 내가 지금 쓴 건 오직 하나 항등식인 거 오직 하나로만 밀고 가고 있죠. 다른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
자, 125번은 다를까요? 자, 125번은 다를 것 같아. 125번 내가 언급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알겠죠? 다항식 나왔고요. 자, x제곱에 플러스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고, 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겼고요. 몫이 뭐래요? 자, 이것까지 나왔어요. 자, 나머지가 뭐겠어? bx 플러스 c라고 설정하겠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겠지. 그 정석이잖아. 근데 우리 알잖아. 영향 미치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얘에서 계수에서 오직 영향을 미친 거 어디? 얘. 맞죠? 끝났네. x제곱 계수 얘밖에 없죠. 돼, 안 돼? 전기에서 빼주기만 하면 끝. 돼요, 안 돼요? 어렵습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주는 방향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얘들에서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맞죠? 그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냐 없냐가 얘들이 이제 나타내고자 했던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안이고요. 당연히 쉬운 문제야. 물론 뭐 다른 데랑 똑같이 뭐 대입을 해서 뭘 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아니, 그렇게 푸는 방법 배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 나는 학원이라는 데가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학원에서는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빠른 방법을 고수해야겠죠. 그럼 평소에는요, 어쨌든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요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풀이가 간단화가 되고 의미하는 거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지금 내가 하나씩 찝어가면서 풀이를 쭉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에 관한 문제 구조에 관한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언급됐는지. 그지? 그럼 이거를 일관성 있게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되면 뭐다? 똑같은 자세로 풀게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더 쉬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우인 게 너희들은 그 어려운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수능 킬러로 할까요? 수능 킬러가 왜 어려워요? 왜 못 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어렵지? 물론 뭐 여러분들의 학생들의 입장을 봤을 때 어렵다는 거 공감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3년 내내 열심히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왜 어렵죠? 실제 문제들은요, 첫 번째 조건이 제시되어 있던 이런 문제들에서 풀이법은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너희들이 보통 학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배운다고. 그 두 번째 조건이 제시되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뭐다? 여기서 반복되는 거 하나가 배워서 예유형 다른 거야 지금. 그럼 3개 이상 섞이잖아. 얘를 보고 중킬러라고 부르거든요. 요걸로 풀어야 돼요. 근데 너희들이 배웠던 건 얘 문제 따로잖아. 그 중에서 얘를 써야 된다는 거 모르잖아. 본질적으로 하나에서 벗어나가는 방법론적인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어떻게 풀지가 되면서 꼬여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씩 쉬운 문제부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장 원론적인 부분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죠. 데이터 처리를 하고 다음 거 처리하고 다음 거 처리하면은 의도가 정말 확실해요. 푸는 방법이 너무 뚜렷해. 근데 어떻게 틀려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푸는 방향에 대해서 뚜렷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느껴야지만 그 문제에서는 잘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실제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을 보면은 상담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누가 언급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문제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표현법을 안 썼을 뿐. 그 자기들은 불안한 거야, 그래도 혼자. 내가 이게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봐. 학습을 하는 방향은 분명해요. 이런 방향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대로만 해주면 점수는 무조건 나와요. 시간은 무조건 남아요. 알겠죠? 네. 해서 이 방향대로 쭉 살펴보면 되고요. 뒤에 이제 나머지 정리부터 하기 전에 잠깐 5분간 휴게하고 뒤에 부분 나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이번에는 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얘들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의미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항등식이 아니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기준을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30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자, 130번 문항을 보잖아. 그럼 어떻게 나왔냐? 다항식 x 3승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마이너스 5고 얘들에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지. 그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차가 나왔고 1차가 나온 다음에 바로 몫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없었어? 몫을 언급했나요? 안 했죠? 그럼 어떻게 하자? 대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들이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되겠어요? 이 식과 의도대로 푸는 게 이거예요. x 플러스 2로 나왔을 때 또다시 몫에 대한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1차 얘기했고 목 언급 없네. 0 되는 거 대입해라. 돼 안 돼? 되겠죠. 해서 두 번째 식인 마이너스 8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5는 1이다.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둘이를 연립하면 AB가 끝나겠죠. 그죠? 이게 얘들의 의도대로 풀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몫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으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의 활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활용 부분에 131번과 133번을 볼게. 자, 131번을 보게 되면 다항식 fx에서 봐. 이렇게 나온 거야. 다항식 f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야. 1차 언급했고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각각 대입하는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f-4가 몇이다? 마이너스 7이고 맞죠? f3이 얼마다? 7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이 두 얘기를 토대로 fx를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의 나머지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2차 이상 언급됐지? 뭐 쓰자? 나머지 정리식 쓰자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2차 이상이 쓰고 나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qx 값에 뭐다? 얘들 값에 관계없이 성립했으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된다는 거 이용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따라서 얘들에서 x는 마이너스 4와 x는 3을 집어넣게 되겠고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b와 마이너스 7이 되고 맞죠?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는 7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어요? 해서 얘들 둘이를 연립하게 되면 깔끔하게 AB 값이 나오면서 원하는 목적인 나머지를 찾겠네.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자 131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조건 자체 내가 그걸 기준 잡아볼게 라고 해서 쭉 풀었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요 실제 제시되어 있는 방안의 문제 구조에서는 다항식이라고 언급해 놓고 얘가 구체적인 몇 차인지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열을 해줬으면은 실제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얘가 13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도 없이 그냥 다항식이라고 언급했잖아. 그럼 얘가 차수나 개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시되는 방안 자체가 우리는 대놓고 얘들의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성질들로만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제시됐던 문제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되면은 이렇게 fx가 주어진 상황도 있을 거고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면 주어지지 않은 대로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주어진 상황이라면 주어졌는 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자 133번 문항 볼래요? fx를 자 x-1로 나왔을 때 다항식이 주어진 적 없죠. 맞죠? 나머지 정리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몫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뭐다? f1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고 f-2는요? 사다가 나왔지. 자 이렇게 됐고 자 얘를 뭐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언급을 했죠. 맞죠? 몫을 언급했네? 그러면 얘들 얘기는 어떤 얘기냐? 실제 얘들은 fx라는 식 자체가 2차 이상이 나눴을 때 몫을 언급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식은 당연히 써줘야겠고 그랬을 때 나눈 수 자체가 x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몫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몫이 어떻게 된다? x제곱에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맞죠? 그랬을 때 얘들에서는 뒤에 어떻게 돼요?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언급했으니까 얘들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1차가 되겠지. 1차로 선택해서 나머지 식을 알아야지 fx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 해서 나는 얘가 ax 플러스 b라고 하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나눈 몫과 관련없이 나눈이 되고 얘로 봐 얘로 나눈이잖아 쓸 수 있는 게 맞죠? 같은 말이 묶기라고 되겠어요? 또 같은 말이 는 0이 된다고 이 셋 중에서 는 0에 대해서 쓰고 싶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2차가 인수 분해가 돼야겠지. 자 구조를 봐봐. 대입을 돼서 있던 상황을 토대로 나눈과 묶기를 쓰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가 상수항이 똑같은 경우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뭐다? 는 0을 토대로 얘들이 인수분해되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얘를 언급해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4가 되고 맞죠? 또
1을 넣게 되면은 0이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이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8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얘들에서는 나머지 자체를 구하게 되면 fx 자체를 구하겠지. 그래서 나머지 맨 마지막에 뭐겠어? fx를 구하고 나서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1을 구해주세요가 됐던 거지. 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134번과 137번 한번 해볼게요. 자, fx를 다항식 fx 나오고 x-2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3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차로 언급했고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없지? 대입하는 f2는 몇이다? 3이다라는 식을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xf(x-2에 다항식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얘를 x-4로 나눴을 때라고 얘기했지. 1차 나눴고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요? 없죠. x에 몇 넣으란 얘기? 4 넣으란 얘기가 되면서 우리는 4f2의 값을 원하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대입하는 거야. 몇이겠어요? 12가 되겠죠. 되겠어요? 이 구조를 좀 알겠나요? fx를 언급한 적 없어요, 이거는. 맞죠? 자, 그렇게 됐을 때 137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137번 문항은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라고 언급했죠. 맞죠?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나머지 정리에 정의를 써달라는 얘기가 됐지. 몫을 언급했으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걸 봐. 문제 구조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다음을 읽어보면 돼요. qx를 뭐다?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래? 1이래. 그럼 어떻게 하자? 1차로 얘기를 했고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입하란 얘기가 되겠지. q-3이 (1이) 됐다는 얘기고. 되겠어요? 그리고 fx를 자, 이걸 이용해서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지. 그럼 뭐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f-3의 값 아니야?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가 되겠지, 요식에서.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에 곱하기 1에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정답이 마이너스 5겠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자,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점 알겠나요? 알겠어요? 되겠죠?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뭐다?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다음 문제 13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38번. 다항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번에는 뭐다? 개수와 차수들을 전부 다 뭐하자? 언급을 했죠. 해서 2x 세제곱에 플러스 5x 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가 있고요. 얘들이 뭐래?
2차를 인수로 갔는데요. 맞죠? x 플러스 1의 정석풀이는 이거예요.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몇이다? 0이란 얘기가 qx라고 설정해서 q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연립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신에 항등식임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등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2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x제곱 계수가 고정인 거 보이죠? 얘들에서 될 거고 2, 6 맞죠? 8 더하기 t가 5라는 거 찾겠지. 해서 얘가 여기가 t라고 한다면 t가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이 식은 2x-3이 되면서 전개시켜주면 a, b 값 끝.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알겠죠? 요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140번 문제를 볼 건데 140번 문항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다항식 fx가 나왔죠? 다항식 fx가 나왔고 fx는 x 3승에 마이너스 x 제곱이 됐고 플러스 ax에 플러스 3이야. 맞죠? 이랬을 때 f의 x-1이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졌을 때 1차 얘기했고 나눠 떨어진 나머지가 0이라는 언급을 했지.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몫에 대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죠? 이게 핵심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x의 마이너스 2는 어떤 f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는 것이란 얘기죠. 그럼 뭐다? 여기다가 쏙 대입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와? a 값이 나오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의도가 끝났지.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의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조립제법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면은 풀어주고 뒤에 인수분해 전까지가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인수분해 전까지 끊어놓고 조립제법 언급해주고 조립제법 쓰는 거랑 항등식에 대해서 연결시켜주면 시간이 얼추 맞겠다. 그럼 해볼게요.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실제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가 나오고 나서 조립제법이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r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1차로 나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슨 항? 상수항이 고정됐으니까 대입을 했을 때 r로 일정하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에 대해서 fx는 x-a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면 얘들에서는 실제 개수가 1로 나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고정되니까 얘들을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플러스해서 공식화를 시키자면은 조립제법이 돼요.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둘이가 합쳐졌을 때 실제 예시를 들면 다항식이 나눴으면 한 번 더 언급해 줄게요. 자, 이런 식을 나누겠습니다. x-2로 나눌게요. 알겠죠? 그럼 얘가 3차니까 x제곱이 곱해지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꼴이 나와서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줄 수 있겠죠? 맞죠? 해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얘들에서 빼기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에 위에서 아래에서 빼주게 되겠죠.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게끔 표현해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랬을 때 2를 넣었을 때 5를 지난다가 표현되는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의 식에서 요거에서 나눈, 묶인, 는 제로를 이용해서 얘는 제로를 한번 이용한다면 x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지? 해서 2를 토대로 여기에서의 개수들을 써내려가는 거야. 해서 여기서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맞죠? 플러스 2가 있고 5가 있게 되면서 얘들에서는 앞에 있는 개수에 맞춰가지고 곱해서 올라가지. 그럼 얘는 뭐다?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내려서 곱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곱해서 내려오면 여기 있던 뒤에 있는 상수항이 얘를 개수에 곱해서 내려오지. 그지? 어차피 앞에 있는 건 없어지니까. 해서 올라가서 2가 되고 위에서 아래 걸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당시 나눗셈은 빼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 걸 빼주게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근데 조립제법이라는 거는 이미 얘들이 상수항에 대해서 는 제로가 되는 이 상수항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이항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부호가 반대가 됐지. 그러니까 얘 조립제법이라는 공식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겠어요? 더해주겠어요? 더해주게 되겠지.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으니까? 뺐으니까. 여기서는 더해주게 되겠지. 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되겠어요? 또 곱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맞죠? 왜? 여기 있던 상수항이 나왔으면 여기 있던 상수항 기준으로 곱해서 내려왔잖아. 보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바뀐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곱해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 거 뺐으니까 뭐겠어? 여기서 더해주겠지. 해서 0이 된다고. 되겠어요? 해서 다시 또 곱해서 올라갔을 때 0이 되고 얘가 5가 되면서 얘가 나머지고 얘가 상수항이고 얘가 1차고요. 얘가 2차가 되고. 맞죠? 나누는 수는 얘들에서는 x-2가 된다고요. 이런 거의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는 무슨 제법? 조립제법이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는 제로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갔던 식이다. 그러면 이 조립제법에서는 간편하고 공식화가 되어 있지만 단점이 등장하지 않을까? 어떤 단점이 등장할까요? 나눈 개수가 반드시 몇이야? 1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은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나눈 수에 대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지? 하지만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제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반드시 몇 추로 나눈 거랑 똑같다고. 1로 나눈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조립제법의 단점이 등장한 거야. 조립제법의 단점이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됐으니까 기억해야겠지. 나눈
1차 계수가 반드시 뭐다? 1, 2다 라는 성질을 만족하겠지. 되겠어요?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대해서 묶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조립제법은 해석할 수 있다가 되겠지. 거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이 꼴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4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까지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 예시를 지우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1번) 다항식이 나왔고요. fx는 2x 3승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fx를 어떤 꼴로 나타낸대요? a의 x 플러스 1의 3승,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c의 x 플러스 1 플러스 d 꼴로 나타냈을 때 a, b, c, d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봐. 그럼 fx식이라는 거를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돼요? 자, 이랬을 때 얘들 뒤에 있는 식이 있잖아요. 맞죠? 자, 여기 있던 식을 x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어내잖아? 그러면 묶인이 되겠지. 나눈 묶인 는제로 같은 말. 그래서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c에 d에 d가 남지. 나눈 나머지가 되겠지, 그러면. 맞죠? 이렇게 읽히지? 나눈 나머지인데 개수가 1이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몇이다? 자, 첫 번째 fx를 이렇게 읽힌다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d잖아. x는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d다 라고 해석되는 거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몫이겠죠. 그죠? 몫이 등장하고 몫을 마찬가지로 바꾸게 표현하면 어떻게 했어? x 플러스 1로 또 묶이는 거 아니야? 다시 또 x 플러스 1로 묶이게 되고 a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b로 묶였을 때 나머지가 c가 되겠지. 그럼 다시 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c란 얘기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머지가 c란 얘기 아니야? 되겠어요? 마지막 것도 포함되겠지, 또다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에 대한 배열은 x 플러스 1로 묶인 거를 몇 번 시행한다? 몇 번? 3번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했을 나머지가 각각 첫 번째 D, 두 번째 C, 세 번째 B가 되겠다. 마지막 셈 몫이 A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언급되면서 얘들을 조립제법 3번 하게 되는 거랑 같아지게 될 거고요. 이해돼요?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개수들에 대한 표현이 시작되겠지. 해서
2하고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로 묶어냈을 때, 조립제법 했을 때 그대로 떨어지게 되고 2가 돼요. 맞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곱해서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맞죠? 곱해서 올라가면 1이 되고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나머지가 발생했죠? 그럼 얘들 순차적으로 갔을 때 얘가 몇이다? D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몫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한 번 더 조립제법 마이너스 1로 하게 되고요. 맞죠? 그럼 떨어지게 된 게 2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2가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맞죠? 곱해서 올라가서 3이 되면서 4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C가 되겠지. 그지? 또 다른 몫이 발생했고 마지막으로 B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뭐겠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자가 되겠지. 해서 2가 떨어지게 되고 곱해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며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얘들이 뭐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은 몇이다? A가 되겠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식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 돼야 한대요.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런 의미 자체는 이렇게 언급됐던 거는 나눈 묶인과 합쳐져서 맞지?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개수가 1로서 묶여 있으니까 얘들에서는 어떻게 하자? 조립제법을 한 나머지를 언급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려워진다면은 어떤 걸 건들겠어요? 얘들이 x 플러스 1이 아니라 뭐 2x 플러스 마이너스 2라든지 요 딱으로 해석하지 않겠냐고요. 그지? 그럼 이렇게 만약에 2x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냐? 조립제법에 대한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얘가 2x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으면 조립제법이 되면 x 마이너스 1로 묶인 몫이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몫에 대해서 이 개수의 역수로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왜냐면 없던 식이니까 요 식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몫에서 꺼내와야 될 거 아니야. 몫에서 조립제법 했던 몫이 생성되면 여기서 뭐겠어? 전체를 뭐 2분의 1을 다 곱하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뭐겠어? 어려운 문제로 탈바꿈되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선 얘들 개수가 이런 식으로 되니 마니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게 서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로도 해결이 가능하긴 해요. 같은 식이니까 실제로 x 얘들 자체를 얘들 전체를 t라고 치환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잖아. 얘들을 그냥 같은 식의 t라고 한다면 개수에 대한 의미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를 t-1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조립제법 3번 하기 싫어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렇게 되겠지. 얘 전개하면 A, B, C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방법은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저기에 표현되어 있던 식을 미지수와 개수꼴로 나타내서 A, B, C, D를 구하고자 해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f-0.9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0.9를 넣는다는 거는 맞지?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0.1을 한다는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의 자릿수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알겠어요?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0.9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마이너스 0.9를 대입하면 0.1이 나오지, 실제로. 맞지? 그러니까 자릿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지. D.C.B.A를 구하라. 돼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이렇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구해달라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해서 요거 써주고요. 잠깐 142번 문항도 지금 똑같은 거 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접근해 보고요. 친구는 잠깐 저랑 상담.